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소장은 안철수 전 대표한테 제소당하셨더라고. 네, 제가 열심히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1억 원? 예. 왜요? 제가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위험한 상황이 2번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심장은 튼튼하다, 나는 건강하다, 네가 여러 가지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했죠. 네. 그래서 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재판정에서 그냥 공개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그냥 방송하면서 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뭐 관련자의 증언도 있고요. 거기 구급차 뭐 사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최소 한 번은 이미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려가는 거는 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이 있으셔서 하겠지만은 저는 왜 제소까지 했나? 그러니까요. 좀 이게 나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것과 제소를 하는 거는 좀 다른데. 예, 다르죠. 달라서 이게 그 국민의힘에 이제 완전히 적응하셨구나. 국민의힘이 그런 거 고소고발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보수 주자로 완벽하게 적응까지 마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아무튼 뭐 자료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검주의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장 소장?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는 이준석 신당. 예. 그리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뒤통수 맞은 국회 본회의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준 에디터. 저도 뭐 크게 이번 주에는 차이가 없네요. 저 정도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준석을 포함해서 이제 제3지대 신당이 거의 요즘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와서 뭐 심지어 어떤 이제 뭐 여론조사는 아니니까 무슨 점유율 조사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준석이 지금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제치고 이재명 대표도 검색 제치고 숫자도 더 많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쨌든 정치 쪽에는 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여기 나와가지고 담담하게 얘기하던데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정관용 선생님이 이끌어가시는 게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부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정리할까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100%인가요? 99.999%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뭐 갑자기 진짜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예전에 이승만 정권 때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뒤로 오면서 사실은 정권마다 많이 하면은 5번이었고 적으면은 1-2번이었어요.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여러 차례 뭐 간호법도 있고 계속 하는데, 그냥 뭐 지금 정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 타협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도 아니고 이미 몇 번 했고 또 이미 거부권 한다고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거의 확실시된다.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 장 소장도 뭐 비슷한 생각이죠? 네, 뭐 거의 뭐 100% 저는 이상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급하고 좋고 뭐 꼭 필요한 법안이었으면은 왜 문재인 정권 때 법안이 계속 발의됐을 때 처리를 안 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았을까? 조금 더 논의해보는 게 어땠을까? 한 번 더 논의해보는 노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그냥 우리 반대야, 이건 논의도 필요 없어, 이런 모습 보이면 그때 법안 통과에 명분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번에 힘의 우위로 예. 힘자랑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죠. 지금 쌍특검,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본회의에 가 있기 때문에 뭐 12월 연말쯤에 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까지 한꺼번에 다 통과시켜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부권 하나 한번 보자. 이게 더 나았던 거 아니냐 이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더라도 그때는 이제 12월 말에는 쌍특검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노조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많았었고 또한 뭐 새로 KBS 사장도 임명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송 3법을 처리하는 데 가장 적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에서 이제 노출되는 빈도가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과 이제 혁신이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야금야금 미묘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맞아요. 국민의힘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뒤에 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슈를 좀 가져오고 우리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국정조사도 3개 지금 뭐 오송 지하 참사, 이제 지하차도 참사난지 포함해서 3개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전략적이다. 조금. 전국 주도권 확보, 뭐 재탈환을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검사 2명까지의 탄핵안은 냈다가 철회, 네. 그리고 30일 날 재발의. 이게 좀 법률 논쟁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국회 사무처의 법적 해석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죠. 끝났어요. 뭐 국회의장과 사무처에서 철회 맞아요. 다시 뭐 발의할 수 있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권한쟁의 심판 가더라도 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뭐냐면은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의 정도가 아니라 발의하는 순간 이거는 상정된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사실은 누구 편도 들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뭐 누구 여당 야당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기능적인 일을 하는 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고,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뭐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 뭐 가처분 청구를 하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아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그럼 곧바로 이준석 신당 얘기로 가봅시다. 뭐 거의 무르익는 분위기죠. 99% 이상 신당 만들 것 같아요. 혼자라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비명계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분들 아니면 국민의 외곽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혼자라도 신당을 만들 것 같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본인 배지 달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지역에, 영남, 호남에 이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을 둔 거대 정당의 분열적인 그런 정치 행위를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제 주된 그 어조는 지난 대선 때 또 지방선거 승리할 때의 국민의힘, 그런 국민의힘이어야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고 또 그래야 그럼요.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연말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뭐 그 용어를 딱 쓰지는 않았지만 폭망할 거다. 폭망하는 정당에 내가 그 공천 받아 나가서 뭐 하느냐. 난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밀려 하는 거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지금 되풀이했고, 네.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정말 달라질 가능성은 0.몇 %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큰 틀에서 전에 했던 얘기랑 아주 다르지는 물론 않아요. 똑같은 얘기죠. 비슷한 얘기이고 한데 조금 더 이제 신당의 창당의 가능성을 어제도 강력하게 시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결국은 고정 지지층으로 양당에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분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창당은 100%에 가깝게 이제 뭐 무르익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조금 난관이 많다. 어둡게 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난관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라는 타이틀로 이게 파괴력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이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 과거에 이제 제3지대가 됐을 때 보면은 제3지대가 성공했을 때가 대체적으로 이제 92년 대선 즈음에서 이제 국민당 그때 이제 저기죠 정주영, 예. 정주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자민련이 좀 일종의 제3지대 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안철수 했는데 일종의 강력한 대선 후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특수성들이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그런 정도의 과거의 사례로 이제 봤을 때 그만큼 그 정도 힘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붙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게 파괴력이 있으려면은 정치 개혁이나 어떤 시대의 변화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 특히 현역 의원들도 붙어야 되는데 이준석 신당이란 타이틀은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하셨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내켜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밑이 네이밍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난관이 많고 사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연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예.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박원석 의원이 그쪽으로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갈 그렇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과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완전히 무게감과 느낌이 예. 다르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비전과 어떤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게 길게 보면은 한 2달. 1월 초까지 해서 거기에서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보다도 저는 핵심 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장악할 때 그때는 사실 이 친문계와 구동교동계의 분화 그래서 구동교동계의 일정 부분이 안철수와 결합하면서 호남을 양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혜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유승민이 합친다 하더라도 그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 정도의 어떤 바람을 기대하기는 지금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영남에 있는 친이 친박 세력이나 그 중에 어떤 일정 세력이 분화되는 그런 양상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지는 하지만 정치 구도상 과연 이 신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낼까?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 수준의 그렇죠, 신당 그렇죠. 상당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어떻게 세계 여자 골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했던 일 벌어졌었고 BTS가 빌보드를 저렇게 장악을 했던 거. 그냥 기존의 관념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려우니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정치학 교과서에 없는 신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영남인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 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대선 주자가 없는 당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실현 가능할까? 기존 정치 교과서에서는요 다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구 쪽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다른 방송에서는 호남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고하게 본거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만 전 대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이런 분들이 사실 호남에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민주당이 계속 여기에 본거지처럼 하고 구둔자처럼 떼놓은 당상처럼 해왔던 이런 방식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돌파하는 방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테면 크게 보면 보수 계열에서는 대구로 다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게 크게 조금 정면 승부. 큰 틀에서는 정면 승부고 이게 한때의 바람이 아니라 이게 안정적인 사실은 이거 되려면은 저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빨리 대선 결선 투표제를 이거는 공약으로 걸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거 그래야지 이게 왜냐하면 한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 당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은 어쨌든 차이가 작아도 여기에서 진짜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은 이거는 정치를 다 새로 판을 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 이게 떴다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그거를 빨리 천명을 해서 그 부분을 최소 공약수로 해서 모인다라면은 저는 거기에서 이제 윤활유 같은 그리고 이제 최소의 어떤 가치 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난관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지금. 네. 저가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제3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1%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 정치판 보면 지긋지긋해요 진짜.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자기들끼리 국민의 반을 갈라놓고 그게 지겨워가지고 정권 교체했는데 또 보수파 정권 들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 가지고 안 되겠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금 혁신위원회 그것도 어떻게 돼가는지 그다음 또 민주당은 또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돼가는지와 다 연동돼 있는 거죠. 이준석 신당이 그냥 혼자 어떻게 잘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같이 맞물려가는 거니까요. 그 얘기 이제 좀 이어서 해봅시다. 1시 35분 향하고 있어요. 잠깐 교통정보 들으시죠. 이현 씨. 네, 안전하게 이동하고 계시죠?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강원권인데요. 북원주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가 막히면서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전체 22km 구간 막히고 있는데요. 진부 3터널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면원이나 새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양지에서 용인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 이동이 버거워졌습니다. 당진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15km 구간 답답합니다. 여기를 지나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잠수교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때문이니까요. 반포대교 등으로 우회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성공 여부는 기존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와 연동돼 있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만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0.몇% 가능성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이 확 변해서 홍범도 장군 것도 되바꾸고 해병대 수사단장 것도 되바꾸고 이런 식으로 쭉 해버리면 자기는 신당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 그럼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주 전에 장성철 소장이 한두 주 지금 이 방송 빠졌잖아요. 저번 주만 빠졌습니다. 2주 빠진 건 아닙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그 2주 전인가 대통령실에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대요. 3주 전에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폭적인 개각에 대통령실 개편에 여러 가지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것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토크 콘서트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환자는 서울에 있어요. 그 얘기에 이제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뭐야 나를 환자라고 그래. 이렇게 좀 격노하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가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던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겠죠. 별로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었는데 뭐 그것이 빌미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김준일 에디터는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요. 그날도 그럴 리가 없어요. 난 그러더니 예상대로 돼가는 거. 아니 예상대로 보고는 돼가지고- 했다니까요. 보고는 아니, 하고 보고는 받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분명히 경로하셨을 겁니다. 원래 경로 잘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환자라고 해 하면서 원래 싫어했던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경로했을 때고 야 상당히 경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야 쟤 잘라. 뭐 이런 분위기로 갔겠죠. 뭐 그냥 이미 잘랐는데 뭘 또 잘라? 그러니까 야 죽여.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겠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고에 뭐 99.9999%로 안 된다라고 이미 이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예. 사실은 이준석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약간의 뭐 그 다음 단계 신당 만든 다음에 다음 단계는 또 이제 거기에 플레이어들의 이제 몫으로 남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내일 그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지금 뭐 하는 토론회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것들 연구소라는 거를 하태경 의원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지금 뭐 데이터로 본 수도권 민심 이런 거 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거는 유승민 이준석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박성민 이제 대표랑 저랑 이제 둘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얘기할 거는 이준석 유승민하고 연대할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잘할 생각을 해라. 왜 이준석 예, 유승민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냐. 니들이 예.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실 핵심 골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과 여기가 잘하면요 다 끝이에요 사실은. 그거야 맨날 하는 얘기고. 예. 근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처음 이제 등장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시선을 모을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요거 한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몇 주가 흐르면서 그냥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말하고 그냥 메아리 별로 없고 질이 멸렬한 상태로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남권 중진 의원 불출마, 험지 출마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고 장제원 의원은 버스 한 90대 동원해가지고 야 나는 주호영 이렇게 의원은 안 한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미 양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2호, 3호 혁신안 쭉 발표한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도 아직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제 안건으로 건의하겠다라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혁신위가 되어버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은 혁신위가 처음 출발을 할 때 혁신위원 2분 정도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혁신이 제일 처음에 뭐 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준석, 유승민이 가장 큰 문제다. 그거 어떻게 할 거지? 그거부터 결정하고 또 하나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번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 대표든 최고위원, 당 지도부를 뽑는데 당원 100%로 경선 룰을 바꾼 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준석 몰아내기였죠. 네. 그래서 이 룰을 다시 원래 복귀하든지 50대 50으로 하든지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당신들이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 근데 그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냥 속빈강정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뭐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기로 돌파하기에는 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주목을 많이 끌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와 뭔가 있을라나 그랬는데 나온 거는 이제 약간 속빈강정 같이 되니까 이제는 좀 그 약발은 거의 끝났다. 누구를 만나서 경청한다고. 왜냐면은 결과물이 시원찮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의원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지금 거두지 않는 것들. 무슨 얘기냐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행보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진들 물갈이 해가지고 용산에서 대거 내려가는 거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양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 당이 이렇게 막 멋있게 변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나만 중동권
하고 있는데 누가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충재 이게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썼는데 이분이 윤핵관이 간 자리에 찐핵관이 온다. 이게 정확하게 이 사태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석을 안 시키면은 이거는 조금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옛날만큼 대통령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립감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보궐선거 때 그렇게 당정 간 수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졌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당내 반발이 심한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저번에 당대표 뽑을 때처럼 막 누르고 뭐 야 너 물러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당이 오히려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선거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당장 자기 출마 지금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 지망생도 그렇고 대통령실 눈치 좀 더 적게 보게 되어 있어요.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혁신위원 중에 한 명인 박성중, 서초울 재선 국회의원. 당신은 뭐 지금 혁신위원이기도 하고 재선이고 서울에서 중요한 또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탄탄한 곳에 2번이나 출마하고 당선됐으니까 딴 데로 가. 그러면은 험지로 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45세 미만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우세지역구 청년 배정안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혁신위원회는 제안기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관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말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인요한 위원장을 공관위원장 시키면 됩니다. 근데 시키지 않고 그냥 혁신위 12월 말까지 한번 써먹고 버려버리면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직후에 이제 국내 유수한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따갑게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그런 그 글들을 많이 쓰다가 인요한 위원장이 등장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제시하는 안들을 정말 그야말로 대서특필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서특필도 한두 번이지 몇 줄을 계속 그것만 할 수 있어요.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이 혁신위를 무력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영남 중진 3선 뭐 수도권 험지 출마라고 했을 때 김기현 당대표가 아 그래요. 저부터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제 수도권 나갈게요. 이렇게 물꼬를 터줬으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점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12월 말쯤 할게요. 막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 유리하면은 나가고 불리하면 안 나가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때밀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희생. 선언하는 거는 전혀 그런 뭐 이게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김기현이 받을까요? 인요한이 받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거기 상황에서는 힘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미 갈라선 거는 다 보이잖아요. 이미 인요한과 김기현의 길은 이미 다른 거는 이미 다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희생을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대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멋지게 내가 하는 그런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방식은 인요한 위원장이 물론 화두는 던졌지만은 이런 식으로 푸시해가지고는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게 끌어올라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정풍운동 막 해가지고 당내 중진들은 불출마 선언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인요한은 사실은 뒤에 김한길이 있다. 뭐 그게 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있고 정권 2인자인 김한길의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용산에 굴복하는 모양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김기현 대표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의원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렸다라고 유상범 의원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싹 변한 이유가 이 기류를 미묘한 기류를 딱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12월 11일 이후엔 당이 정말 상당히 혼란과 갈등에 더욱더 휩싸일 수밖에 12월 없다.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비 후보 등록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용산이나 뭐 정부에서 일하던 알겠어요. 분들이 예. 나와서 예비 후보 등록해서 그 지역에 다니게 되면은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참, 아무튼 중요한 시기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다. 혁신이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 기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없어요. 없어요. 상유 시비 12척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정책 쟁점이라고 던진 김포 서울 카드, 공매도 금지 이 두 카드가 다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망했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처음에 무슨 대단히 참신한 것처럼 보지만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김포만 서울로 딱 합치는 우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스스로 만든 그 특별위원회도 조경태 위원장 이름부터가 서울, 부산, 광주 이 세 군데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싹 물타기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원칙상으로 옳은 얘기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도 너무 좀 뜬금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발은 딱 하루밖에 먹질 못하고 해외 반응은 별로 좋지도 않고 던지는 정책 쟁점마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심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전국 지표조사가 11월 2주치 결과를 이제 지난 9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선거용 제한이다 68%.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19%.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은 뭐로 봐야 되냐면은 대통령 긍정평가 대충 35% 안팎 정도 나오면 본전치기 한 거거든요. 그거의 반이죠. 본전치기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조사 대상 몇 명인지 오차 범위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참 잠깐만요. 자, 이 조사는 지난 6일부터 6, 7, 8, 4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정책으로 만약에 조금 얻는 거는 그러니까 한 3% 포인트, 3-4% 포인트 정도 이제 이렇게 조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17.15% 포인트가 지난번에 차이가 났잖아요. 예. 이거를 엎으려면은 다른 방식 접근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정책이라고도 플러스 3, 4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한 20을 가져오는 정책을 자꾸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의 그 한 선수한테 이제 정치인분들한테 미래통합당이 왜 망했냐 2020년에. 그러니까 그때 조국 사태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특강을 불러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이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를 쓰레기로 보더라. 우리가 쓰레기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도를 먼저 올린 다음에 저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패했다라는 건데 지금 똑같습니다.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 아무튼 그 변화의 모습도 보여주지 아직 못하고 또 던지는 정책 쟁점도 뭐 족족 별로 이렇게 원칙상 옳지 못한 정책 쟁점들이라서 후폭풍만 나오고 있는 상태. 그런데 민주당은 너무 조용. 이거 아닙니까? 지금의 정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내부 분란 없이 이대로만 가면 내년 총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국민의힘 봐봐. 이준석 신당 등 해가지고 여권이 분열되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먹어. 그냥 부자 몸조심?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그냥 강화시키면 될 것 같아. 공천과 관련해서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인재 영입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찍소리하지 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준일 대표 에디터 말한 것처럼 조금씩 민주당 지지도는 좀 낮아지는 그런 양상 분명히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것에 기대는 정치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정도 당대표 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세운 거 없고요. 정치 개혁 차원에서도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법 리스크 방어하고 나 배지 달고 나 감옥 안 가고 그냥 내년 총선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 많이 공천 줘가지고 당선시켜서 2027년 나 대통령 돼야지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당에 어떠한 기대를 하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제대로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준석 유승민에게 걸려가지고 여권도 상당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예전에 선거에서 좀 선전하고 이겼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주주 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뭐 쳐내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건 민주당의 어떤 전통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의를 위해서 좀 손해 보더라도 그 길을 가라라는 게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심지어는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 막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본인들이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플랜이 없다란 말이에요. 물론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조금 희생, 그러니까 본인들의 희생. 준비는 하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확 그런 걸 하면 그때 우리도 한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희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당대표 험지 출마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뭐 고향인 안동에 출마하든지 아니면은 강남 같은 데 출마하든지 아니면 분당에 출마해가지고 본인이 좀 어려운 데 나가서 이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쫄보 이미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조금 현명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1년 반 동안 내내 대통령 비판하고 여당 대표 비판하고 야당 대표 비판하고 그 얘기밖에 못하네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 게을러서 잘하는 거를 못 찾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1년 반 동안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또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평론가는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선거가 한 번 있고 나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뭐가 좀 달라지나 했더니 또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회복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정치권은 되돌아가는. 그걸 회복력이라고 불러요? 네. 나쁜 쪽으로 회복하는 능력? 네. 본능적 DNA에 있는 그 회복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을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좀 선거를 자주 해야 된다. 하나만 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사람들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한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양쪽 비판하다 보면 이 양상이 지속되면 이준석 신당이 꿰뜰 것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경이 부르는 당신은 어디 있나요? 같이 듣고요. 전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말을 해봐요 나는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요 떠나갈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 번 가면